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이번 주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돌아보며 지난 3월 9일에 치러진 YTN 개표 방송을 살펴봅니다. 긴 시간 YTN 구성원의 피와 땀이 섞인 성과물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대선을 앞두고 YTN에서 진행된 뜻깊은 캠페인 잘 찍고 잘 뽑자 기억하시나요? 오늘 에필로그 Y는 투표 동력 캠페인에 참여한 반가운 스타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강진원입니다. 보도 전문 채널 YTN이 유튜브 언론사 뉴스 채널 가운데 처음으로 구독자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YTN은 기록적인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품이 마련된 구독자 참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YTN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뷰 Y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수 시청자 평가원님이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수차례 진행된 여론조사부터 당일 출구조사까지 여야 후보가 유례없는 접전을 벌이면서 이번 대선은 여러모로 역대급이라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또 몇 년 전부터 대선 결과만큼이나 방송사들의 차별화된 개표 방송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YTN은 어떠한 시도와 전략을 선보였을까요? 오늘 리뷰 Y에서는 개표 방송을 중심으로 대선 보도들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네, 초박빙 승부를 펼친 이번 대선. 그만큼 후보들이 막판까지 치열하게 경쟁을 펼쳤는데요. 변호사님, 개표가 시작되기 전에 한참 투표가 진행 중일 때 YTN 보도는 어땠습니까? 예, 국민들이 친근감을 느끼는 그 주요 후보 지지 연예인들 대담을 좀 흥미롭게 봤는데요. 투표가 진행 중인 시간대인 그 후보를 지지합니다. 정치 성향 드러내는 연예인들 대담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각각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개그맨 노정열 씨하고 최욱 씨가 스튜디오로 나와서 각자의 각 후보 지지 이유, 그리고 연예인으로서 활발한 정치 의사 표현을 하는데 따른 어떤 부담, 또 연예인들의 정치적 발언이 갖는 사회적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또한 정치인과 연예인의 합성어죠. 폴리테이너 현상이 좀 확산돼 가고 있는데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진지한 정치적 토론을 소위 묵직한 전문가들뿐 아니라 연예인들 또 조금 더 이입해서 보자면 나가서 일반 시민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사실을 잘 확인시켜준 참신한 기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선 당일 제가 진행했던 코너인데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평가원님께서 살펴주신 내용 들어볼까요? 네, 저는 3월 7일부터 세 차례 방송된 정책 덕후 전문가에게 듣는다를 크게 칭찬하고 싶은데요. 우선 스튜디오 세면을 써서 굉장히 큰 스크린을 설치해 형식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 대선은 각 후보 사이의 네거티브 공세가 워낙 치열하게 진행되다 보니 정작 후보의 공약들이 크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정책 덕후에서는 특히 관심도가 높은 부동산, 청년, 대북 정책 관련 공약에 대해 양당의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좀 더 일찍 유세가 한창일 때 진행됐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형식적으로도 큰 화면을 활용해서 후보들의 공약을 시각화해 주어서 집중도가 높았고요. 또 각 공약 내용을 당을 상징하는 색으로 표시해줘서 사안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 방식도 전달력을 높였습니다. 그 외에도 YTN 홀에 마련된 그 스튜디오에서 다양한 그 포맷의 프로그램 그리고 코너들이 방송이 됐는데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또 유권자를 조명해 제작된 코너가 눈에 띄었는데요. 민심연구소에서는 과거 대선과 비교했을 때 지역별로 어느 진영에 더 많은 민심이 쏠렸는지,
변동이 있다면 그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지 등을 종합 정리했습니다. 또 투표율을 민심 충전율로 표현하고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비교하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모습도 바람직했습니다. 투표 인증샷도 큰 화면에 띄어서 유권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구성도 좋았는데요. 또 한 가지 눈여겨본 내용은 오늘 내가 행사한 표 가치는 얼마라는 코너였습니다. 선거 관리 비용, 선거 보조금 등과 같이 대선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유권자 수를 나눠서 투표 가치를 가늠해 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한국의 5년을 이끌어갈 새 정부의 예상과 비교해서 4,419만 명의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특히 투표의 나머지, 즉 사표로 인해 낭비되는 세금이 968억 원이라고 해서 놀랐는데요. 나의 표가 돈으로 환산될 수는 없겠지만 이 수치가 주는 직접성이 유권자에게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 권리인지 설득력 있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선거 방송은 방송사의 역량을 보여주는 기회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YTN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선거 방송을 준비했는데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이번 선거 방송 보셨습니까? 예, 두 분이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연예인 출연은 저도 재미있게 봤고요. 또 분야별로 패널을 섭외한 뒤에 해당 분야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 토크 코너도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예인이 출연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한 것은 유튜브 같은 곳에서만 볼 수 있던 콘텐츠를 정규 방송으로 이끌어온 신선한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늘 시간 제한이 조금 있다는 것이 아쉬웠는데 가끔은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주제 같은 경우는 무제한 토론 같은 편성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투표 종료 직후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 살펴주셨죠? 예, 투표 종료와 동시에 출구조사 결과 발표 순간 이건 그야말로 전 국민이 최고의 긴장감을 갖고 지켜보는 선거 개표 방송의 본격 시작이자 상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막상 이런 초미의 관심인 출구조사 결과 자체는 전달하지 못한 채 주요 양당 상황실 관계자들의 모습만 바라보고 결과를 짐작하도록 해서 차마 시청자들에게 채널 고정해달라고 권유하기조차 조금 좀 죄송했을 이번 투표일 전 7시 30분 출구조사 발표 순간의 방송 이게 좀 아무래도 아쉬웠습니다. 물론 출구조사를 각각 실시한 지상파 3사 또 JTBC가 각각 출구조사 발표 뒤에 10분까지는 그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고 보도금지의 엠바고를 걸은 관계로 해서 이를 방송에 내보낼 수 없으셨을 텐데요. 앵커들이 각 출구조사상의 예측 순위나 승패 또 득표율 등을 전혀 거론하지 못한 채 마치 선문답하듯이 각 당 관계자들의 표정 변화만 빙빙 돌려 설명하는 상황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다만 어차피 이런 상황이 미리 예정됐던 것이고 구체적인 수치가 아닌 접전 여부 등은 출구조사 결과 인용 보도 금지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앵커들의 멘트를 예를 들자면 공표 금지 기간 전 여론조사 다수 여론조사 결과보다 나아진 그런 어떤 박빙의 결과를 받아든 민주당 측은 희망이 넘친 반면 상대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국민의힘 측은 다소 복잡하고 불안한 표정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내보낼 수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개표 방송의 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 순간을 계속 이렇게 좀 소외된 채 맞이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기 때문에 지상파 3사 출구조사 풀에 어떻게 합류하는 걸 좀 추진해 보신다든가 JTBC처럼 자체적으로 내지는 다른 뉴스 전문 채널이나 종편 채널 이런 채널들과 공동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보다 근본적인 해결 대안을 모색해 보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아쉬운 점을 지목해 주셨는데 또 YTN 입장에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구조사는 투표소를 몇 곳이나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몇십억씩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단 큰 비용을 들인 만큼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공중파 출구조사가 실제 결과와 비슷하게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전화조사로 사전투표에 대한 결과값을 어느 정도 반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선은 그나마 조사의 제약이 덜하지만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사전투표까지 반영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출구 조사를 실시한 방송사의 조사 결과를 다른 방송사는 10분간 인용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일단 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YTN 모니터단이 YTN의 개표 방송을 호평한 다음과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YTN에서 타사 출구 조사를 종합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한 번에 비교 분석하며 방송해줘서 좋다. YTN은 출구 조사 발표 직후 출구 조사 수치가 아니라 10분간 양당의 표정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10분 동안은 숫자가 아니라 표정으로 뉴스를 전하는 셈이지만 그 표정 자체로 저는 충분히 임팩트 있는 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출구 조사 참여 등은 여러 가지 장단점 그리고 특실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가원님 이어서 개표 방송도 짚어볼까요? 네, 본격적으로 개표가 시작된 이후에는 YTN이 너무 많은 것을 담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TV 화면으로 보는데도 양당 후보의 사진도 너무 크고 글자도 많고 숫자도 많다 보니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단 배너 형태로 실시간 투표 현황이 집계되고 있고 방송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자료 화면으로 나갔는데요.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를 알리는 경우 출처가 굉장히 작게 표시되어 있고 하단의 배너와 본 방송에 제시되는 상이한 데이터들이 빠르게 넘어가니까 이 데이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놓치게 되는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화면 상단 여백을 활용해서 지역별 지난 대선, 지방선거, 총선의 결과도 제공하고 있고 우측 여백에서는 전국 총 개표율도 실시간으로 집계되면서 거기에 헤드라인까지 들어가니까 정말 복잡해지더라고요. 아마 YTN이 분석을 열심히 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정보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다 보니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고요. YTN의 그 홈페이지에 경직된 느낌이 개표 방송에도 묻어난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같은 데이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시하냐가 관건인 만큼 전달 방식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정말 최종 개표 결과를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그 개표 집계 접전이 이어지는 새벽 시간이었죠. 당연히 시청자들은 몇 시간 뒤에 확인될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손에 땀을 쥔 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개표 보도에서는 출연 패널들이 부분적으로 예측을 해준다든가 현장 취재 기자들이 또 각 당 분위기를 부분적으로 전달해준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다뤄지는데 그친 것 같아서요. 물론 이런 문제가 비단 YTN뿐만 아니라 언론들 전반적으로 나타난 문제였고 무엇보다 잠시 뒤면 확인될 결과를 섣불리 예측했다가 오류가 있을 경우에 심각한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게 작용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전에 선거 분석 전문가와 또 개표 방송 경험이 많은 데스크 기자들로 실시간 분석 예측팀을 좀 꾸리고 현장 취재 기자들과 어떤 긴밀한 연락 체계를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대비를 했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어느 정도는 시청자들 요구를 더 충족할 수 있는 방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6월 지방선거를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분께서 말씀하신 이런 지적들을 잘 유념해서 또 6월 지방선거 선거방송 때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 개표 방송은 시스템으로 준비하고 또 시스템으로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돌발적인 상황에 이 시스템으로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토대로 순발력 있게 시스템 어떤 데이터를 추출해 보고 싶은 데이터를 바로 보여주고 또 그것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보여줄 수 있도록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시스템에 반영되는 인공지능 기술도 그만큼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두 분 들려주신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민주주의 축제를 이끄는 개표 방송의 힘. 선거는 민주주의 축제라고 하죠. 개표 방송의 재미난 시도들이 전 국민이 선거 자체를 즐기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개표 상황을 정확하게 짚고 분석하면서도 그 내용을 흥미롭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6월 지방선거 땐 YTN이 이 축제 분위기를 한층 업시켜줄 다양한 시도를 선보이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변호사님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약보다 영양식을
전국민적 시청 이벤트인 전국 단위 선거 개표 방송에서 시청률 경쟁이 가열되면서 화려한 CG 등이 동원되는 소위 약반 방송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재미와 볼거리를 주는 것도 좋지만 역시 급박한 개표 결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의미 분석 이런 내용적 부분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시청자들이 우선적 요구라는 점을 방송들이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해주신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에필로그 Y에선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주목받았던 투표 동료 운동 콘텐츠를 살펴보겠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반가운 얼굴과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대통령 선거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YTN 플러스에서 진행한 특별한 캠페인. 보트 포 지금, 보트 포 코리아. 바로 보트 포 코리아. 잘 찍고 잘 뽑자 캠페인인데요. 또 관심을 가고. 화려한 라인업으로 시청자 시선 집중. 그중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항상 유쾌한 모습으로 기분 좋은 에너지를 뽐내는 분이죠. 안녕하세요. 개그맨 박희순입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 시간, 개그맨 박희순 씨와 함께합니다. 네, 박희순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YTN에서 제작한 대선 캠페인이죠. 잘 찍고 잘 뽑자 이 투표 캠페인에 참여를 하시고 오늘 에필로그 Y에도 이렇게 출연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요. 네. 보니까 오늘 옷 자체가 그 투표 캠페인용 옷인 것 같아요. 맞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직접 준비한 게 아니라 YTN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아, 네. 그렇군요. 직접 이 캠페인에 출연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아무래도 그 대한민국 대형 스타들 사이에서 뭐 이정재 씨나 유재석 씨 사이에서 이렇게 저도 함께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 네. 재밌었나요? 어떻게 괜찮았나요? 굉장히 이색적이었어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오징어 게임처럼 뭐 이렇게 뽑는 것도 하면서 그런 인터뷰 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이 뽑기를 직접 하셨는데 네. 제가 얼핏 듣기로 실패를 하셨다고.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성공하실 수 있는지 또 준비를 해봤어요. 아, 제가 저랑 이렇게 한번 대결식으로 승부욕이 해봐서. 없는데 또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이번에 네.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네. 한번 준비한 거 좀 해볼까요? 네네. 저는 이거 지금 네. 초등학교 이후에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아,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네, 국민학교 나오셨어요? 국민학교 나와가지고요. 저 네. 초등학교 이후에 처음 초등학교 해봐서. 나오셨구나. 아, 네, 네. 네. 한번 저희 해볼까요? 네네. 네. 보통 보면은 이게 네. 방법이 있나요, 좀? 죄송합니다. 벌써 저 부러뜨렸어요. 이게 몇 초 만이죠, 이게 제가? 아, 이럴 수 한 있나요? 3초 만에 이거 어떻게 제작한 거죠? 저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네, 저희 들자마자 부러져가지고요. 이게 너 어디서 제작해갖고 온 건지 이렇게 한번 비춰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바로 여분이 부러져가지고, 네네. 다행히 여분이, 여분이 있네요. 있네요. 죄송합니다. 아. 네, 죄송해요. 네네. 이게 바로 부러뜨려가지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엄청 많네요, 진짜 이거. 네.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이런 모양. 네, 이런 모양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잘 쉽지가 않고요. 부러지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바늘로 뽑는다고 그래가지고 네. 잘 뽑히지 않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늘이 페이크예요. 바늘이 있다고 해서 잘 뽑히는 것도 아니고 네. 침을 바르려고 하는데 침도 잘 안 통합니다. 그럼 그냥 운빨인가요? 어떻게 그냥 해봐야 정말 되나요? 신중하게 정말 내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잘 뽑아야 돼요. 네. 그래야지 됩니다, 이게. 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좀 약간 과감하게, 요 손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부러뜨리고 그냥 반을 네, 과감하게, 이렇게. 망쳤어요. 벌써? 네. 네. 과감하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망했어요. 과감하게 이렇게. 네, 하고, 저 과감하게. 이제 구경해 볼게요. 네, 어떻게 하시는지. 과감하게,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부터 어렵거든요. 여기부터. Y자 모양이라서. 네, 여기부터 어렵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침을 한번 이렇게 묻혀보고. 침을 묻히면 네. 그 부분이 되나요? 이게 묻히면 보통 이게 녹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이 녹지를 않게끔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되게. 네, 그래서 잘 안 되네요. 뭐 하면 다 부러지네. 이게 진짜 실패입니다. 저희 둘 다 실패입니다. 깨끗하게 실패입니다. 실패. 네, 이게 실패.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번 대선 캠페인 참여하시기 전에도 예전에 2018년 6.13 지방선거에도 네.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4년마다 올림픽처럼 참여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그때도 대형 스타들 사이에 껴가지고 대한민국 빅스타들 사이에 껴가지고 같이 참여를 했었고 같이 전 국민이 함께 투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사이에서 좀 웃음을 드리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영상을 또 찾아봤어요. 안 볼 네. 수가 없더라고요. 또 당선증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띠를 매기도 하고 막 인터뷰도 맞아요. 하고 하셨던데 혹시 네. 그때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없으세요? 그때는 박경림 씨가 좀 같이 MC를 보셔서 주도하셔가지고 같이 좀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촬영 마지막 부분이어갖고 그때 티슈가 많이 남는다고 네. 저를 다 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주변 분들에게 다 이렇게 티슈를 나눠주시고. 나눠주면서 투표를 독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순기능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바퀴 순이니까요. 네. 아, 바퀴 순이. 네, 순기능을 아재 했던 것 개그. 같습니다. 네. 네, YTN과 인연이 이 두 번이 아니었더라고요. 네. 제가 또 고전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봤더니 10년 전에 그 뉴스앤이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출연을 하셔서 맞아요. 생방송 프로그램. 네, 그때 생방송으로 진행하신 거죠? 네네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이렇게 마술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생방송인데 저 그 마술을 준비해가지고 네. 네, 뭐 조그만 이런 반지 케이스를 흔들다가 반지가 탁 튀어나오는 거였거든요. 네. 그때 생방송 진행하던 이광현 앵커에게 반지를 끼워주면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네. 민망했었습니다. 네. 근데 시청자들 기억 속엔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아무래도 뉴스가 좀 딱딱한데 네.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보통 무대에 있을 때도 제가 좀 약간 울렁증이 좀 약간 있거든요. 약간 많이 떨리고 그런 게 좀 많은데 네, 생방송이다 보니까 뭐 긴장을 더 하곤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개그맨이다 보니까 또 뉴스가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갖고 좀 많은 분들에게 그냥 재미를 드리고자 했었는데 네,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전 재밌었어요. 네네네. 근데 무대 울렁증이 있으시다고요? 혹시 네. 데뷔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 데뷔한 지 한 지금 18년 정도 됩니다. 18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런 긴장감이 좀 있으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 거 뭐 있으실 때 어떻게 극복하세요? 아직까지 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조금 이제 그런 걸 누르고 네네. 무대에 설 수 있고 네네. 카메라 앞에 설 수 있는 네. 방법? 뭐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신다든지. 차 한 잔을 먹으면 계속 이렇게 손 밑에서 떨려요. 그래가지고 아. 네, 이걸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럼 아직 찾고 계신 걸로 네네네. 저는 하겠습니다. YTN에서 사실 개그맨들을 모실 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 저희 에필로그 Y에서도 개그맨으로서는 첫 출연이시거든요. 네, 앞으로 YTN에서도 이렇게 개그맨 분들을 좀 많이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뭐 YTN 그 공채 최종 면접인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네, 이게 시청자 입장으로서도 얘기를 잘하면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 공채로 들어가는 건가요, YTN? 공채 아니더라도 다음에 모르죠. MC를 할 수도 있고. 많은 이제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YTN이 뉴스 보도 채널이다 보니까 딱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개그맨들이 함께하면서 좀 약간 유연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뭐 정치 코미디, 시사 코미디도 있었는데 그런 게 맞아요. 많이 사라지고 그런 무대가 없으니까 같이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이 생기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걸 또 YTN이 함께 해주면은 굉장히 또 순기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YTN에서 그런 제의가 오면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이미 와 있죠, 마음은. 그런가요? 마음은 두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잘 얘기를 해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18년 차 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 못 해본 것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해보고 싶은 분야라든지 해보고 싶은 것들 있을까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시사 코미디나 정치 관련 코미디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같이 토론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개그맨이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에서 좀 유연하게 좀 재미도 줄 수 있고, 네, 보시는 분도 좀 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발전하면 많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끝으로 좀 어떠셨는지 한마디 해주세요. YTN 저는 너무 올 때마다 너무나 새롭고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YTN과 또 개그맨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YTN 말고도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건강한 웃음 좀 전해주시길 저도 네.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대통령 당선인 관련 기사에 한 시청자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당선인이냐, 당선자냐는 것인데 그 표기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선거, 총선 등에서는 당선자로 표현하는데 유독 대통령 선거에만 당선인이라고 한다. 어떤 표현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통일해서 사용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우선 사전적 의미에서는 당선인, 당선자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많은 매체가 당선자라는 표현을 쓰는 등 언론사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YTN은 방송 출연자들의 발언 등을 통해 당선자라는 말을 일부 쓰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당선인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2007년 17대 대선 이후부터인데 총선 등 모든 선거에 적용하고 있고 방송 대담에서 그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15년 전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인 호칭을 좀 요구하면서 그때 기억에 그때는 당선자란 말이 좀 더 익숙해서 당선인이란 말이 좀 어색해서 그때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이제 그럼 기자도 기인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근데 사실은 공식 용어는 당선자가 맞죠, 원래. 예, 법에서도 이제 그렇게 주로 이제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그게 맞는데 왠지 당선자 그러면 조금 이제 존중을 안 해주는 듯이 느껴지니까 그걸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포장을 좀 달리해서 당선인 그럼 왠지 좀 존중해주는 기분. 헌법에서 당선자로 규정하고 있으니 굳이 당선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유권자는 유권인으로 바꿔야 하고 기존의 자라는 표현은 모두 비하냐는 의문도 따르는 것입니다. 기사의 표기 방식은 사회적 요구 등에 따라 바뀝니다. 그동안 키예프라고 하던 우크라이나 수도를 키이우로 변경한 것도 그런 경우입니다.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옳은지 계속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군 관련 조종사 시험에 관한 연속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뉴스 일부와 YTN 모니터단의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그동안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해군 조종병과에 지원할 수 없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내리면서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게 지침이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시력 교정 수술을 특정 단체 소속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또 다른 차별이자 진입 장벽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3월 14일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해군이 지정한 곳이 특별한 자격이 있는 곳이 아닌 일반 개원이 단체 중 하나일 뿐인데도 해당 규정이 생긴 이유에 대해 취재 기자가 합리적 의문을 제기했다. 또 해군 측이 별다른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며 답변을 촉구해 바람직했다고 평했습니다. 육군 조종사 관련 보도도 있었습니다. 육군 헬리콥터 조종사를 뽑는 과정에서 군 병원마다 신체 검사 항목을 다르게 적용해 합격과 불합격이 갈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필기에는 합격했지만 최근 신체 검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는 국군 병원마다 검사 항목이 달랐던 겁니다. 김 씨는 신체 검사가 가능한 국군 병원 3곳 가운데 주거지 기준으로 양주병원에 배정돼 검사받았고 원거리뿐 아니라 근거리 4위까지 검사했습니다. 반면 대전병원에서는 민간 기준과 똑같이 원거리 4위만 우선 검사하고 근거리는 필수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YTN 모니터단은 추후 채용 과정에서 시정하겠다고 밝힌 육군의 입장과 함께 허술한 관리 문제를 지적한 것은 보도의 사회적 기능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적용되는 공정한 사회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가치입니다. YTN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로 만들어집니다. 제보를 통해 함께 뉴스를 만들어가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송 화면에 자막 글자를 비추는 시간을 좀 길게 해주면 좋겠어요. 젊었을 때는 다 읽는데 지금은 한 반절 정도 읽고 나면 나머지는 뭔 글자인지를 모르겠어요. 부탁합니다.
이번 달 논의 주제는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인 특별방송 민심 2022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우리나라 국정을 책임지실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인데도 많은 국민들께서 선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청한 내용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위원 김현혜입니다. 오늘은 20대 대선 특별방송 민심 2022에 대해 의견 드립니다. 투표율은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전달하게 되는데 지역 명소와 같이 해당 지역의 투표를 보여주고 유권자의 목소리와 같이 투표를 전달하기도 했고 행정구역 중심의 투표율 뿐만 아니라 특정 연령대,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의 투표율까지 전달함으로써 시청자의 눈길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채롭게 특별방송을 구성했지만 그 짜임새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곧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까지는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또 지방선거 당일에는 유권자가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송이 되도록 제작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위원 원충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선 22 관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방송의 경우 2단으로 구성하여 상단은 선거 관련 자막, 하단은 지역과 투표율을 표출하였고 블록 또한 타이틀, 도별, 지역별 총 5개 블록으로 나누어 특히 자막 크기나 색상, 전체적인 화면 구성에서 거부감이 없고 시인성이 매우 높아 시청자가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YTN은 민심 22라는 주제를 통해 최근의 정치 상황, 선거방송 상황과 관련된 민심을 시청자에게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접근하였다는 주제로 선정한 것이 보다 유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위원 이진영입니다. 이번 주는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특별방송 민심 2022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9일자 방송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시청자들은 사전투표에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지역별, 호남, 부산 등 현지 투표하고 있는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생동감 있는 자료화면은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확진자 투표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은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서 적절하였습니다. 출구조사, 세대별, 성별 등 패널 분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료화면은 연관성이 떨어져서 아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YTN 개표 방송 시청 후 제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방송에 대한 첫 인상으로는 뉴스와 시사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YTN의 장점을 극대화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타 방송사가 대비 YTN의 경우 여러 명의 패널을 초대한 구성이 돋보였으며 단순히 개표 현황 중계만 반복될 수 있는 개표 방송에 있어서 차별점을 둘 수 있는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의 시기별 이슈에 따른 지지율 비교 및 중간 분위기 환기 컨텐츠로는 매우 적절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 있어 주요 지역별 이슈를 정리하여 소개한 부분 역시 전체 득표율로 승자가 결정되는 대선의 특성상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유익하게 소개했다는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방 이슈를 부각시키며 패널의 평가를 꿰뚫었던 부분도 YTN의 전문성이 반영되는 부분으로서 타 방송사 대비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일부 지역별 투표 현황 비교 화면에서는 역대 대선이나 최근 선거의 민심 변화가 표기되어 있었는데 시선을 끄는 부분으로서 긍정적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방송의 주축이 아무래도 패널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자체 제작 컨텐츠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개표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는 초중반에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주요 이슈 및 이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및 추이 등을 복귀하는 컨텐츠가 있었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YTN DMB 시청자위원 김영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화면 구성 좀 단순해 보였지만 자막에 대한 가독성은 좋아 보였습니다. 한정된 화면 크기로 인해서 많은 정보를 노출시킬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단에는 전체 투표율과 시간 정보가 나오고 하단에는 권역별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하단에 이제 권역별 투표율은 가독성이 좀 좋았지만 상단에 전체 투표율은 화면의 크기를 줄이면 좀 보기가 쉽지 않는 그런 어떤 형태였습니다. 네,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좀 더 개선되고 발전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YTN DMB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